부유값과 에버러지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에버러지는 뭐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범위 잡고 가로 닫으시면 돼요. 자, H룩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평 찾기 참조 함수죠. 그래서 첫 번째 인수가 찾으려는 값,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예요. 세 번째 인수가 이 절대 주소에서 이제 뽑을 행 번호를 놓으시고, 네 번째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법 1은 유사일치. 주로 숫자가 오름차순일 때 쓰는 거예요. 방법 0은 정확히 일치. 자, 그 다음에 지금 에버러지가 나왔죠. 에버러지. 그러면 범위를 지정하고 가로를 닫으시면 돼요. 자, H룩업, V룩업, 찾기 참조가 나왔어요. 찾기 참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찾아서 뽑을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찾아서 뽑을 범위에 첫 행 또는 천열, 그러니까 H룩업은 첫 행에 찾으려는 값이 목록이 있는 거고, V룩업은 천열에 찾으려는 값의 목록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록이 표에 존재하면 그냥 쓰시는 거고, 이게 없으면 그걸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기억하세요. 에버러지 A가 최근 시험에 나왔다 그랬어요. 에버러지 A. 그러면 여기 설명 나온 것처럼 평균을 똑같이 구해요. 근데 인수에서 텍스트나 펄스는 0으로, true는 1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에버러지 A는. 똑같이 그냥 범위를 주어지면 평균을 구하는데 문자나 거짓이면 펄스, 거짓이면 0으로, 그 다음에 참은 1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러지 A는 올이라는 개념이에요. 올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을 구했는데 문제를 볼까요? 자, 여기에서 근태와 실적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평가를 하는데 여기다 부족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내가 에버러지에 의해서 평균을 구하면 에버러지는 오직 숫자만 있는 값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요. 그럼 얘는 평균이 86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적이 부족하다, 또는 뭐 실적이 평가하기가 안 되는 실격자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0이라고 써놓으면 괜찮은데 여기다 문자로 써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평균이 86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에버러지 A를 여기다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균이 43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격이라고 되니까 0으로. 그러니까 에버러지 A가 들어오면 어차피 이 사람은 과목이 지금 2개잖아요. 과목이 2개인데 여기다 0을 쓰면 당연히 에버러지에 의해서 43점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0이야. 내가 그냥 값을 안 썼어요. 이렇게 공백이 들어왔어요. 공백이 들어오면 이것도 카운트를 안 해요. 숫자가 아니니까. 평균은 얘는 무조건 근태 점수와 실적 점수를 더해서 2로 나눠야지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실기시험에 나왔나 봐요. 에버러지 A를 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카운트 하는데 문자가 들어갔거나 논리값이 들어간 부분도 카운트를 해서 평균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직 숫자만 이루어질 때 숫자가 아니라 논리값이나 문자가 포함돼서 지금
숫자 그리고 데이터가 구성이 된 거야. 이때 에버러지 A를 써야지. 에버러지 A를 써야지 이렇게 공백은 인식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처럼 뭐 실격이야 뭐 이런 내용을 여기다 쓰면 얘가 문자 값은 카운트 하는데 값을 0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러지 A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그 근태와 실적과 평가표를 봤더니 여기에 평가표를 참조하여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뽑을 거예요. 얘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는 표가 이렇게 되니까 첫 행에서 찾아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뽑아갈 거예요. 그러면 첫 행이 뭐가 되냐면 찾으려는 값이 목록이란 말이에요. 이 값이 뭐예요?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태와 실적의 평균을 구해서 찾으려 하는데 여기에 찾으려는 값이 0, 70, 90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으니까 방법은 뭐를 쓰는 거예요? 2를 쓰시는 거예요. 자, 평균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능하시고 에버러지 넣어주시고 근태와 실적의 평균을 구하시고 이거에 따른 H 룩업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그 범위에서 2행에서 뽑아요. 숫자가 오름차순 내지가 방법은 1을 써요.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준수, 우수, 준수, 우수, 준수, 노력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기억하시는 건 뭐예요? 노력의 점수는 몇 점에서 몇 점까지예요? 0점에서 70점 미만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소수점 69점 미만은 아니잖아요. 69.99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0점의 다음 점수가 70이니까 0점부터 70 미만은 노력, 70에서 90 미만은 준수, 그 다음에 90 이상의 모든 값은 우수로 처리가 되는 게 이 형태예요. 네. 겠습니다. 단가와 2번 문제는 if s와 or와 left 함수. 자, if s는 출제 기준이 좀 추가는 됐어요. 근데 아직 시험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중첩 if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첩 if 대신 사용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첩 if 할 때는 if 넣어주고 조건 넣어주고 참일 때 처리하고 아니면일 때 이러면서 하는 게 if를 계속 추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if를 쓸 거야 하고 중첩 if 사용 대신에 if s 넣으시고 if를 안 써요. 사용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조건 참일 때, 조건 참일 때, 조건 이런 식으로 참일 때, 그러니까 물론 얘가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2 참일 때, 조건 3 참일 때.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아니면일 때 여기다 여러분들이 true라고 쓰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는 그럼 우리는 false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false 대신에 그 나머지는을 true라고 하시고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참일대를 넣어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첩 if 대신에 if를 안 쓰고 그냥 if s에서 여기는 중첩 if 문이야. 조건 참일대, 조건 참일대만 계속 나열을 해주시면 돼. 그 다음에 and와 left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지점 코드가 여기 있어요. 지점 코드가 첫 번째 지점 코드가 첫째 자리가 S이거나 하니까 O하죠. K면 수도권, D이거나 B면 경상도,
나머지는 전라도. 그러니까 ifs와 or와 left 함수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여러 개가 나와 있으면 항상 첫 번째 조건을 처리하고 and나 or를 추가하라 했어요. 자, 여기에 첫 번째 나온 것은 지점 코드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그 값이 S예요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left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지점 코드 왼쪽에서 하나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 값이 S예요 하고 판단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얘가 또는으로 묶여서 OR에 의해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OR에서 복사하셔서 밑에다 붙이시고, 말이 생략된 게 지점 코드의 첫째 자리가 K이면, 그래서 여기를 K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첫 번째 조건을 완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완성이 됐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수도권, 경상도, 전라도, 그러니까 단순 if 함수는 못 써요. 그러니까 중첩이나 다중 if를 써야 된다고 보시면 돼서 if s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을 일단 복사해 놓으세요. 자, 조건을 복사하시고 참일대가 뭐예요? 수도권. 그 다음에 로지컬 테스트 2에 가서 컨트롤 V를 붙이시고, 두 번째는 D이거나 B이면이 뭐예요? 지점 코드 왼쪽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그 값이 D예요. 그 다음에 K가 아니라 B예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 수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D거나 B면 경상도. 자, 나머지는 하고 할 때 여기다가 to를 쓰셔야 돼요. to를. 그리고 여기에서 전라도입니다. 이렇게 쓰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중첩 if는 우리는 계속 if를 추가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얘는 중첩 if를 추가하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으로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첩 if를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나왔는데 아직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고 기준에는 추가됐어요. 출제 기준에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먼저 처리하시고 OR에 의해서 두 번째 조건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if s를 넣으시고 참일대 처리하시고 조건을 복사해서 붙이신 다음에 D거나 B때 경상도, 아니면일 때 true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시험에 나온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출제 기준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STDV라는 게 처음 나왔죠.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기억을 하시는 게 STDEVS가 나왔죠. S. 그냥 표준 편차를 구해요. 얘는 썸이나 에버러지처럼 그냥 표준 편차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썸이나 에버러지처럼 표준 편차. 단가의 최종 금액이 표준 편차를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자, 100의 자리까지 계산하세요는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수 자리에서는 우리는 1, 10, 100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자리가 행위를 하는 작업이에요. 행위를. 그러니까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려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에서 단가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최종 요금의 표준 편차를 구해야 하는 작업인데 항상 이렇게 붙어 있으면 채우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단가를 구해서 채우면 당연히 최종 요금으로 주소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표준 편차를 구하시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내용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STDV 표준 편차 S와 P의 차이는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는 표본 집단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니까 라운드 하시고 커서 왼쪽에 마이너스 2. 그러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돼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서 3300이 됐네요. 그리고 얘를 그냥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33, 24, 333 됐죠. 그래서 B형 문제에서 여기 이제 표준 편차가 나온 함수 가끔 이렇게 뜬금없이 하나짜리가 나와요. 기억해 주시고 4번 문제 라운드 다운과 뒷섬이네요. 자, 뒷섬이라는 함수가 먼저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그러니까 얘는 값이 들어오고 자릿수를 넣어주면 내림이에요. 내림. 그 다음에 뒷섬은 표 전체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계산할 열 번호 넣어주시고 조건 범위를 지정하는데 항상 얘는 조건 범위를 먼저 처리하셔야 돼요. 처리는 확인. 그러니까 입력하라 그러면 입력하고 입력하는 말이 없으면 표에서 찾아 쓰시면 돼요. 4번 문제를 보면 생산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생산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생산 B의 부서의 생산량의 합계를 표시하세요. 1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수 자리는 행위 자리를 지정하는 거예요. 1의 자리에서 내림이니까 마이너스 1. 표시 예를 봤더니 1, 2, 3, 4가 1, 2, 3, 0. 동그라미가 몇 개? 한 개.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조건을 여기에다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부서가 B, 생산부서와 생산 B를 복사해서 조건 범위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뒷섬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눈하시고 뒷섬. 자, 마법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Shift F3.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중에서 세 번째 열에서 계산할 거야. 조건 범위는 부서가 생산 B예요. 그러면 11747이 나왔는데 1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내림은 라운드 다운. 마법사 들어가서 탭 마이너스 1. 그러면 11740이 되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 뒤에 버러지 먼저 하시고 라운드 다운을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이렇게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5번, 6번 문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시험에서는 문제를 보면 우리가 표가 5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표가 4개가 나왔대요. 그거는 한 표에 두 문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고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번과 6번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if 그 다음에 date 그 다음에 mid 그 다음에 mod
자, MOD는 값이 나오고 나누는 수를 넣어줘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미드는 문자열이 있고 시작 위치가 있고 뽑을 개수를 넣어줘서 내가 원하는 위치부터 원하는 개수를 뽑는 거예요. 데이트는 아까 했었죠. 연, 월, 일에 해당되는 숫자를 3개를 받아서 날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if는 뭐 조건을 판단해서 참일 때 뭐 할 거야, 거짓일 때 뭐 할 거야,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예요. 근데 얘는 문제가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성별을 구하는 게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구하는 두 문제가 같이 나온 거예요. 표 하나에. 그래서 성별 구하는 작업 먼저 하시고 생년월일 구하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별 구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생년월일 구하는 작업은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뭐 5번 문제고 얘가 6번 문제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별은 주민번호 앞에 8번째 숫자가 짝수이면, 자, 짝수 홀수 구분하셔야죠.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짝수예요. 1이면 홀수예요. 그래서 8번째 숫자가 짝수이면 여자, 홀수이면 남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남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라는 자리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서 걔를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에요 판단하시고 0이면 여자 아니면 남자예요. 그래서 먼저 mid라는 함수에 의해서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제 2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MOD 누르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2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0과 1이 골고루 나왔죠. 그럼 첫 번째 판단하는 게 얘는 짝수이면 여자니까 우리는 짝수라는 게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일 때가 짝수예요. 0을 누르시고 true, false를 구하시고 if 함수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남자 여자가 아니죠. 여자 남자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니까 얘가 한 문제가 따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먼저 성별을 구하는 작업을 하는데 미드에 의해서 8번째에서 하나를 먼저 뽑으시고 걔가 짝수예요 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하시고 짝수라는 것은 그 값이 0일 때 나머지가 0일 때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에서 0을 그래서 여자로 표시를 해주면 돼요. 요거 할 때 말씀드렸던 게 최근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보신 분이 5의 배수를 구하세요. 그런데 5의 배수를 못 구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의 배수는 5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5의 배수예요.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성별을 구하는 문제예요. 성별. 얘는 좀 어렵습니다. 먼저 한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구하는데 주민번호 앞에 8번째 숫자가 여기에 있는 8번째 숫자가 2보다 크면 2000년도에 태어난 것이고 아니면 1900년도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뭐를 하냐면 주민번호에서 앞에서 2개 뽑아서 연도로 세 번째 2개 뽑아서 월로
다섯 번째 두 개를 뽑아서 1을 만드는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태어난 연도를 보세요. 자, 여기 이 사람은 98이에요. 그러면 몇 년도에 태어난 거예요? 1998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김수영이라는 사람은 01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3번이에요. 그럼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2001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번호 앞에서 여덟 번째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그 값이 2보다 크면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고 아니면 19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먼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mid라는 함수에 의해서 똑같이 주민번호에서 여덟 번째에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럼 얘가 1, 2, 3, 4가 나와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얘가 문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2보다 커요. 2보다 크면 2보다 커요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다 true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건 left, right, mid에서 뽑힌 건 문자니까 앞뒤로 뭐로 해줘야 된다? 따옴표를 넣어서 문자 비교를 해야지 true, false가 제대로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함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제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를 들어가서 이제 2보다 크면 얘는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면 19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민번호 앞에서 여기 이 사람이 1900년에 태어난 사람은 주민번호 앞에 두 개를 뽑아서 여기다가 더하기 78을 하면 1978이 나오겠죠. 만약 얘가 2001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더하기 01을 하면 2001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도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AND 연산자를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AND 78로. 그래서 여기서 if 함수를 할 때 2000을 쓸 거냐 20을 쓸 거냐를 여러분이 또 판단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AND 연산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if 함수의 결과값에다가 주민번호에서 앞에 두 자리를 뽑아다가 더할 거냐 결합할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AND가 나왔으니까 결합을 할 거야. 그래서 20과 19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채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날짜 값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 얘는 19야 얘는 20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주민번호가 1번이니까 1900년도가 맞죠. 그럼 여기에 78을 뽑아서 뭐 해야 돼요?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ND 하신 다음에 left 함수에 의해서 주민번호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뽑을 거야. 그럼 얘가 1978하고 태어난 연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좀 까다로운 거예요. 이 작업이. 근데 여기에 지금 left라는 함수를 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가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left라는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mid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id에 의해서 마법사가 주민번호에서 첫 번째에서 두 개를 뽑을 거야 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 얘를 left를 풀어요. left 쓰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mid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작업을 한 게 뭐냐 그러면 연도 값을 구한 거예요. 데이트 함수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트라는 함수를 넣어주고 데이트 함수에 마법사 들어가서 요 mid라는 작업을 이제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이제 복사를 좀 해놓으시고 데이트에 들어와서 월이라는 건 뭐예요? 주민번호에서 세 번째에서 두 개를 뽑은 이 사람의 태어난 월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민번호에서 다섯 번째에서 두 개를 뽑으면 이 사람의 태어난 일이 되겠죠.
여기를 3,2와 5,2로 연도와 날짜를 놓으시면 이 사람의 주민번호에서 뽑아다가 얘가 이렇게 생년월일을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if문에 의해서 이 사람의 태어난 연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 연도를. 그러니까 이 작업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드에 의해서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은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서 비교하는 것도 따옴표로 비교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if 함수에 의해서 참거짓을 판단을 할 때, 얘를,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얘를 방법을 처리하는 게. 그러니까 얘를 처리하는 방법이 2000이라는 값을 넣을 수 있고 1900이라는 연도를 써서 주민번호 앞에 두 개를 뽑아서 얘랑 더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또는 문자열 결합을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더하기가 될 거냐 AND가 될 거냐도 여러분이 판단해서 처리할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AND 연산자를 쓰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AND 연산자를 써서 연도값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이트 함수에 의해서 연값을 구했으니까 월값, 일값을 넣어주는 형태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런 문제가 옛날에는 좀 잘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얘가